아래 내용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즉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점까지는 인천 출항 중국 도착항까지로 보아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단순히 배를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수도권과 중국 동북 산동장수 지역을 잇는 해상 관문입니다. 인천공항이 하늘길의 관문이라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사람, 화물관, 광소상공, 무역한중 문화교류가 함께 움직이는 바닷길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국제항만대로 3개 26번 길 57입니다. 운영 주체는 인천항만공사이고 터미널동은 지상 1층 5층과 옥탑층, 게이트동은 지상 1층 2층 구조입니다. 특히 이 터미널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국제여객 기능을 통합해 출입국, 세관, 검역, 선사, 업무, 대합, 승선, 하선, 수화물 처리, 화물 연계를 한 건물 안에서 처리하도록 만든 현대식 복합 항만시설입니다. 연면적은 약 67,083장수구 굽내 2고 주차시설은 총 887대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1. 전경과 건축적 특징. 터미널 전경은 바다를 향해 길게 펼쳐진 파도형 지붕과 유리 외벽 대형 캐노피가 특징입니다. 멀리서 보면 배의 선체와 물결, 항구의 돛을 연상시키는 형태이고 가까이서 보면 흰색 기둥과 넓은 지붕이 승객을 맞이하는 큰 현관처럼 보입니다. 외부는 항만도로 주차장 버스 승하차 공간보행 진입로가 분리되어 있어 승객 이동과 차량 이동, 화물 선박 운영 동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이 중요합니다. 터미널은 터미널동과 게이트동으로 나뉘며 국제여객부두에는 렌윙강, 단둥, 다리엔 타엔진 칭다오, 웨이하이, 스다오, 옌타이, 잉커우 친황다오 등 중국 항로를 고려한 선석 배치가 있습니다. 2. 내부 공간의 기능과 역할. 내부는 크게 입국 기능, 출국 기능, 대합 기능, 선사 CIQ 기능, 상업편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CIQ는 세관 추에스토메스, 출입국 이미그레이션, 검역 쿼런틴을 뜻합니다. 국제여객선은 국내선과 달리 여권 확인, 세관 신고, 수화물 검사, 검역 절차가 필요하므로 터미널 내부는 공항과 비슷한 흐름을 갖습니다. 승객은 매표 발권, 수화물 처리, 출국 심사, 보안 검색, 대기, 승선 순으로 이동하고 입국자는 하선, 검역, 입국 심사, 수화물 수취, 세관 검사, 도착장 이동 순으로 움직입니다. 건축물의 역할을 쉽게 말하면 1층과 저층부는 도착교통 수화물 승객 분산, 중층부는 선사 사무실과 CIQ 업무 공간, 상층부는 출국장 대합 면세 편의 시설, 게이트동은 배와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의 성격이 강합니다. 외부 부두는 배가 접안하는 물류 여객의 현장이고 내부 터미널은 사람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통과시키는 행정 서비스 공간입니다. 3. 외부 부두와 선석의 기능. 국제여객 부두는 단순 여객선 부두가 아니라 카페리 부두입니다. 카페리는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승객은 객실에서 이동하고 화물은 컨테이너나 차량 형태로 함께 실립니다. 그래서 인천항의 한중 카페리는 여행선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물류선, 전자상거래동 수산 생활용품 산업재 운송선 역할을 합니다. 부두별로 보면 1선석은 렌윙강, 2선석은 단둥다렌, 3선석은 텐진 칭다오, 4선석은 웨이하이 칭다오, 5선석은 스다오 옌타이, 6선석은 잉커우 친황다오와 크루즈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안 능력은 대체로 3만 GT급이고 일부 크루즈 겸용 선석은 3만 5만 GT급까지 고려되어 있습니다. 4. 현재 주요 중국 항로와 선박 규모. 현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안내 기준으로 핵심 운항 항로는 옌타이, 스다오, 웨이하이, 칭다오, 리엔윈강, 단둥입니다. 과거 또는 선석상 고려되는 다렌, 텐진, 잉커우, 친황다오 항로도 있으나 실제 여객 운항 여부는 시기별로 달라지므로 출발 전 선사와 터미널 운항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보도 기준으로도 한중, 카페리는 칭다오, 웨이하이, 스다오, 옌타이렌, 윈강, 단둥 등 6개 노선이 운항 중인 것으로 소개됩니다. 표일 참조. 5. 출항지에서 도착항까지 승객 분류와 이동 특성.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는 승객은 크게 4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광객입니다. 웨이하이, 칭다오, 옌타이, 스다오 등 산둥반도 노선은 비교적 가까워 단체 관광, 효도 관광, 골프 온천역 사문화 여행 수요가 많습니다. 둘째는 상용무역 승객입니다.
한중 카페리는 비행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짐과 샘플, 소량 물품 이동이 비교적 유리해 소상공인과 무역업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친지 방문 교민 유학생 수요입니다. 중국 동북 산둥 지역과 한국 수도권 사이에는 가족, 친족 유학 장기 체류 이동이 꾸준합니다. 넷째는 물류 연계 승객입니다. 화주, 포워더, 선사, 운송업체 관계자가 카페리 화물과 연동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도착항별로 보면 웨이하이스다오엔타이는 짧은 해상거리와 산둥반도 접근성 때문에 관광 소무역 단체 이동이 강하고, 칭다오는 대도시 산업도시 관광도시 성격이 함께 있어 기업인과 관광객이 섞입니다. 라이어윙강은 장수성 및 화동 내륙 연결성이 중요해 물류무역 장거리 이동 성격이 강하고, 단둥은 동북 삼성과 압록강 접경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동북 지역 방문 친지, 방문 상업 교류 성격이 큽니다. 6. 기후와 해상 상황이 운항에 미치는 영향. 한중 카페리는 대형 선박이라 연안 소형 여객선보다 파도에 강하지만 그래도 서해 기상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주요 변수는 안개, 풍랑, 태풍, 저기압, 강풍, 조류, 겨울철 한파와 결빙성 기상입니다. 특히 인천 앞바다와 서해는 안개가 잦은 편이라 시정이 나쁘면 출항 지연이나 입항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여객선 출항 통제 기준과 관련해 가시거리 1km 이내일 경우 출항 제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기상 악화 시 이용객이 터미널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영향 정도를 체감적으로 나누면 약한 비나 일반 흐림은 영향이 작고, 강풍 높은 파도 짙은 안개는 지연 가능성이 중간 이상, 태풍, 풍랑, 특보 시정 악화가 겹치면 결항 가능성이 큽니다. 운항 시간도 평소에는 항로별 예정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만 파고가 높거나 입출항 항로가 혼잡하거나 안개로 속도를 줄이면 1~3시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레닌강처럼 항해거리가 긴 노선은 기상 영향을 받는 해역이 넓어 지연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7. 경제적 교류의 중심성.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핵심 가치는 여객 화물 동시 운송입니다. 비행기는 빠르지만 화물 운송에 제약이 있고 순수 컨테이너선은 여객 기능이 없습니다. 반면 한중 카페리는 사람과 물건이 같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인천항은 수도권 소비시장과 중국 연해 도시를 연결하는 생활물류 중소무역 관광 경제의 복합 플랫폼입니다. 한중 교역의 규모도 여전히 큽니다. 2024년 한중 교역 규모는 2729억 달러로 소개되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 총액의 18.4%로 중국은 한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제시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인천항 카페리 항로는 단순 관광선이 아니라 수도권, 제조업, 유통업, 전자상거래, 소상공 무역의 보조 혈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여객 흐름도 회복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재운항 첫 해인 2023년 한중 카페리 여객은 67,557명이었고 2024년 357,402명, 2025년 414,178명으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22% 늘어난 85,2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는 향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다시 관광소 무역화물 연계 거점으로 커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8. 미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전망. 앞으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미래는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관광 회복형 성장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 개별 관광, 실버 관광, 효도 관광, 골프 온천 문화 관광이 회복되면 웨이하이 칭다오, 스다오 옌타이 노선의 승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배 여행은 비행기보다 느리지만 선내 숙박과 바다 여행의 낭만이 있어 중장년층 단체 여행의 매력이 있습니다. 둘째, 소량 다품종 물류 성장입니다. 전자상거래, 샘플 물류, 식품, 생활용품, 잡화, 이동이 늘어나면 카페리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빠른 항공 화물과 대량 컨테이너선 사이에서 카페리는 중간, 속도 중간 비용 여객 동반이라는 틈새를 차지합니다. 셋째, 지정학 통상 리스크 관리형 항만입니다. 미중 갈등, 관세, 공급망 재편, 중국 내수 변화, 환율 변동이 있으면 물동량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국제통상, 불확실성과 중간재 교역 부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미래의 인천항은 단순히 중국 의존만 키우기보다
중국 항로를 유지하면서도 동남아 일본 크루즈 복합 물류와 연결하는 다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오는 말, 인천항 신국제 여객터미널은 바다 위의 공항이자 수도권과 중국을 잇는 경제 관광 물류의 복합 관문입니다. 전경은 파도형 지붕과 현대식 유리 외관으로 인천의 해양도시 이미지를 상징하고, 내부는 출입국 세관 검역 선사 대합 상업 기능을 통합해 국제 이동을 처리합니다. 외부 부두는 3만 통급 안팎의 카페리와 일부 크루즈 겸용 선석을 수용하며 여객과 컨테이너를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항로별로는 웨이하이 칭다오 옌타이스다오가 산둥반도 교류의 중심이고, 렌민강은 장수성과 중국 내륙 물류 축의 관문이며, 단둥은 동북 삼성과 압록강권을 연결하는 전략적 항로입니다. 소요 시간은 가까운 산둥권은 대체로 1일 18시간, 렌민강은 24시간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서해의 안개, 풍랑, 태풍, 강풍은 지역 열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발 당일에는 반드시 선사와 인천항 여객터미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미래 경쟁력은 관광 회복, 한중소무역 수도권 물류 카페리, 화물 크루즈 연계,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얼마나 잘 묶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대로 키우면 이곳은 단순 터미널을 넘어 인천과 수도권의 서해 경제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천의 대부흥과 새로운 경제 발전의 표상을 만들려면 중국까지의 연육교나 해저터널의 중원과 착공을 예측해봅니다. 무궁한 인천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2025-0707 수봉산 기슭에서 스카일러 김